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저희가 이번 녹음부터 요즘 그 대세 육아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사례를 토대로 어린이 애니어그램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네. 네, 오늘은 또 1화에 존재감 넘치게 등장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 민호 사례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 성향을 좀 파악하는데 애니어그램은 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애니어그램은 어떤 그 9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특성이 있죠. 네. 근데 그 안에 아이들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사례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네.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요즘 아이들 ADHD라든가 또는 자폐 증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떤 특정 유형 안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네. 아이들의 행동적인 것 또는 정서적인 것 아이의 어떻게 그 아이가 생각을 해 나가는지 이러한 사고 패턴이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아이들을 만나시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라도 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좀 더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아이를 바라보시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패턴, 아까 행동, 정서, 사고 패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러한 패턴들이 있으면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네. 금쪽 같은 내세계에 나오는 사례들이 확연하게 그 유형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다면 그 유형에 대해서 보시기보다는 애니어그램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아이들의 모든 사례와 모습들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누구 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한테도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크게 대수롭거나 너무 힘들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영돈 씨가 네.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이 일화에서도 정영돈 씨가 이게 정말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에 되게 놀라웠다. 네. 그게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힘든 일들을 같이 이제 투영해서 볼 수도 있는 또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래서 네. 보면 어머님들께서의 노력은 네.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랄 것도 없이 너무 다들 애쓰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시기를 보내신다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네, 프로그램을요. 네. 민호가 좀 생활하는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 1화 내용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네. 또 다시 음소거를 하시고 저희 내용을 들으시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네네.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민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고요. 네. 내가 하겠다는데 누군가 나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네. 굉장한 어떤 대응하는 네. 거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엄마는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침착하고 안정되게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엄마도 아이에게 좀 더 어떻게 좀 강압적으로 무서운 형태의 아이를 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는 일단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마음을 동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제발 나 좀 바라봐 달라 또 관심과 사랑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짚어 가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선생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민호 문제 행동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보였던 게 네. 이제 뭔가 제한된 시간, 뭐 게임 30분만 해라, 30분 다 됐다 그만해라 하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면 네. 이제 욱하면서 약간 욕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강렬해가지고 모두 다 너무 당황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게 어떤 특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너무나 격렬하게 이렇게 욕하고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까요? 아이가 이제 뭔가 숙제를 하고 네. 학습지를 한 다음에 엄마한테 핸드폰을 받잖아요. 네. 엄마는 건네주면서 30분 만에 30분은 정해진 시간이야라는 말을 하면서 네. 아이가 또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는 그 정도 하기로 한 거 약속이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대응하지만 아이가 시간을 제시할 때마다 아이가 분노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더 다른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민호야 휴대폰 줄게. 이따가 엄마랑 이거 함께 하자라고 하든가 또는 휴대폰 줄 테니까 엄마랑 이따 같이 점심에 뭐 같이 요리해 볼까? 이렇게 아이에게 넌지시 던져서 그 시간을 엄마가 그냥 알림을 해놓으시던가 해서 체킹이 되면 민호야 이리 와 엄마랑 이거 같이 하자라고 넌지시 아이의 주의를 돌려주시는 것. 그러한 노력으로 조금 대화 방식을 바꿔보시는 것,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마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30분 내가 시간 주기로 우리가 협의를 했다. 그러니 이제 네가 30분 끝 됐으니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민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딱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애한테 좀 촉발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소가 되는 거고 민호 같은 아이는요. 엄마가 그렇게 권위적인 어떤 소통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게 되면 네. 아이는 더 반발이 서는 성향입니다.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민호가. 네,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민호가 또 엄마랑 또 약속한 학습지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하면서 뭔가 답도 알고 있었는데 약간 엉뚱한 딴소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핸드폰 또 하는 시간 다 끝나고 나니까 핸드폰을 막 버려버린다고 막 무섭게 네. 협박하고 반항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민호는 엄마와 약간은 좀 동등한 입장이기도 해요. 에너지 자체가 네. 이거는 뭐 다른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죠. 사람의 기운. 네. 엄마와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내가 동등해요. 동등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무엇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던가 그것을 엄마 마음대로 하라 뭐 한다던가 했을 때 이 아이는 반항적인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대답을 다른 식으로 한다던가 반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대항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제가 굉장히 욱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네. 아이가 정말 오히려 어른한테 자기가 위에 그 아이 얘기 중에 보면은 자기는 고양이고 나머지 생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가족들 모든 생쥐라고. 네,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위에 있으면서 어른들에게 되게 예의 바르지 못한 네. 예의란 정말 갖다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정말 굉장히 전 긴장도 많이 되고 화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또 보면은 굉장히 계속 그런 사례들이 계속 좀 나오는데 네. 또 영상 중에 또 아이가 또 기분 좋은 또 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이제 외식하러 가는 날에 이제 민호가 신나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아빠랑 같이 이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민호가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아빠가 이제 제안을 하죠. 쉬는 날에 우리 공원에서 치킨 먹자. 그러는데 민호가 너무 좋아하면서 언제 가냐고 막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아빠가 쉬는 날에 가자 하니까 이 아빠 쉬는 날이 또 빠르지 않다는 걸 민호가 이미 안 거죠. 네. 그러니까 투정을 부리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막 화를 내면서 아빠가 예전에 자기 회초리로 때린 거 네. 제가 느꼈을 때 약간 폭로하듯이 말해서 아빠가 꽤 당황해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또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은 민호는 아빠가 우리 한강 가서 언제 치킨 시켜 먹을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거기에 기쁨을 느꼈어요. 네. 아빠와
거기 가서 치킨을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아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공원에 가자라고 네. 이제 아이는 얘기를 했지만 네. 아빠는 그걸 지금 갈 수 없다라고 네. 다시 거절을 했고 네.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호는 다시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네. 기대가 되었다가 다시 좌절이 됨으로써 아, 아빠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고 여기서 회초리 얘기가 막 나타나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아이의 어떤 패턴이 아닐까? 네. 뭔가 기대를 했다가 좌절을 하게 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아빠를 당황스럽게 하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이런 아이랑 있을 때는 뭔가를 제안할 때 즉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거를 얘기를 해야 아이가 욕구가 좌절되고 이렇게 기대가 안 서겠죠, 바로. 그러게요. 그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나타나는 패턴인 거죠.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네. 아빠나 엄마가 아이가 보다 놀이에 대한 욕구, 네. 엄마 아빠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욕구, 이것이 억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인지하신다면 네. 그런 제안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 저는 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아이가 막 어른들을 막 말로 공격하고 반항하고 막 때리는 신용도 하고 하는데 보는 내내 또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말하기로는 자기가 대응하면은 아이가 더 많이 이제 반항하고 싸우게 되고 더 싸움이 커질까봐 안 했다고 이제 얘기는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민호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저는 한 대 때렸을 것 같거든요. 꿀밤 톡. 네, 꿀밤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영상 보신 분들,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아이가 반항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반응하는 건지, 아이하고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아이가 그렇게까지 어떤 행동이나 말, 표현을 할 때 그 내면은 엄마 왜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엄마는 날 이렇게 봐주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나를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봐줘 마치 그런 메시지처럼 사실은 들렸어요. 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이가 그렇게 반응할 때 민호 엄마의 반응은 정말 나쁘지 않아요. 네. 안정적으로 아이를 대응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엄마는 되게 화는 나 있어요. 네. 화는 나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약간은 지금 화를 누그러뜨리고요. 정말 힘들지만 누그러뜨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민호와 함께 마주 앉으셔야 돼요. 엄마가 먼저 앉아서 민호가 내 앞에 와서 네. 좀 감정이 가라앉기까지를 시간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 고통의 심정이 지나갈 때까지 엄마는 하던 걸 멈추고 잠시 앉으셔서 민호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민호야, 엄마가 네가 가라앉을 때까지 엄마가 같이 옆에서 기다려줄게 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처음에는 똑같이 그런 방식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네. 아이는 엄마가 이미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엄마가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서 천천히 누그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아이의 심정 자체를 좀 안정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을 벌어주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다라는 걸 아이가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인내심이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저 같으면은 정말 그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 너가 가라앉으면 나중에 와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사춘기가 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춘기가 되면 민호와 같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집집마다. 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는 피하거나 혼자 둡니다. 그럼 역으로 바꿔서요. 너 고통스러울 때 너는 혼자 있어. 이 말이나 다름없죠. 그런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를 네, 주는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심정이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 힘든 심정에 내가 함께 있겠다. 네.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 엄마 그냥 곁에 조용히 있을게.
그냥 네 옆에만 있어 줄게. 네. 엄마가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네 곁에서 시간을 같이 보낼게. 네. 아이는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게요. 아이고. 또 근데 선생님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욱하면서 화내는 또 민호 같은 아이 자체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민호 그 자매 저기 언니, 누나. 누나. 가 있었죠. 네. 그래서 형제 자매 또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민호 사례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누나가 민호 침대에 누워서 안 나가고 막 고집을 부릴 때 민호가 막 올라가 그 침대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먹질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애를 민호에 대해서 훈육하고 누나에게도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뭔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민호와 누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발길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네.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네, 네. 어쨌든 민호는 다시 한번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형태의 행동이 반복이 다시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누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서 누나의 마음도 물론 귀담아 들으셔야겠지만 민호의 그런 에너지 반응을 주변에서 뭔가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네. 요소를 그냥 두시면 민호가 더 힘들어져요. 자꾸 자극을 시켜서 네. 아이가 화나거나 짜증을 자꾸 유발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반복이 되면 민호가 너무 힘들어요. 민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들이 함께 아이 정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누나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물러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마다 힘든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가족 구성원마다 네. 가족들이 그렇게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나머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조화롭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선생님 보면 이제 또 금쪽이 그 프로그램 또 진행되면서 네. 또 민호의 시선도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시선, 민호가 문제 행동들을 하는 부분 말고 이제 민호의 시선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민호가 오히려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소외된 마음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돌 안 된 동생 데리고 둘이만 또 외출하는 모습을 또 바라보거나 엄마한테 또 레고놀이 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하거나 또 누나랑 같이 둘이 또 다른 자리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자기 이제 지우개 갖다 달라고 엄마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표현하는데도 누나 공부 이거 봐줘야 누나가 그 다음 거 할 수 있다 하면서 엄마가 민호 말을 좀 제가 봤을 땐 좀 무시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민호가 엄마 아빠한테 좀 강도 높게 짜증내고 막 주먹질하고 아까 말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막 화를 내는 모습이 좀 계속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마무리해서 민호의 속마음을 들어볼 때 네. 그때 우리가 답이 나오는 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호는 그냥 평상시에도 엄마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늘 엄마를 마음에서 늘 바라보지만 나한테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네. 동생을 돌봐야 되고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막상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네. 보자 그것에 대해서 뭐 안 된다거나 방해는 하지 않지만 엄마가 외출하고 난 뒤로 화가 나는 마음은 표출이 돼요. 맞아요. 엄마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걸로 네. 막 집어 던지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 방에 있는 엄마 물건을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엄마에 대한 굉장한 기다림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표현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표출이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민호 그 속마음 얘기에서도 엄마랑 산에 수백 번 가봤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또 가고 싶다고 산에 가고 싶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한 명만 데려가야 되니까 이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민호 속마음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좀
더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오히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민호가 아직 2학년이라 2학년 학교 다니는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이라 아직은 좀 어려서 그런지 정말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랑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이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좀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네.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요. 네. 똑똑한 아이예요. 음.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알고 있고 이해하지만 내 안에 어떤 본능, 욕구, 그런 충동은 아이가 억제하기에는 네. 작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음. 너무 오랜 기다림, 너무 오랫동안 억제된 네. 이런 에너지는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금쪽이 1화에 나오는 좀 민호는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이제 힘의 중심을 다루잖아요, 애니어그램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주로 어떤 에너지 센터에 좀 속하는 아이일까요? 아이는 제가 여기기에는 약간 장형의 네. 형태에 속하는 아이로 보여지고요. 네네. 특정 이제 해당 유형이 있을 테지만 제가 충분히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곳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아이한테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 놀이에 대한 욕구, 네. 놀이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욕구가 좌절되는 거에 대한 못 참음, 못 참음,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 네. 내 의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다시 분노,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죠. 그렇죠. 사랑과 관심이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러면 장 센터를 좀 이용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노가 좀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나요? 분노가 주요 이슈지요. 네. 분노가 나타날 때 이 분노를 내 안에서 조절 또는 그것을 잘 갖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네. 그 분노가 나타나자마자 감당이 안 돼서 음. 우리 민호와 같은 네. 행동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있다가 한 번에 폭발해버리는 형태의 장형 아이들도 있죠.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민호 엄마가 약간 그 반응할 때 그 민호 엄마의 그 반응 좀 지나고 나서 민호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팁을 좀 주시긴 했는데 민호 같은 이제 장형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면 네. 가족 모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아이에게 적절하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와 소통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주고 있지만 네. 아이가 금방 또 자랍니다. 금방 자라면 맞아요. 또 이러한 피드백들이 금방 변화가 돼야 돼요. 네. 사실 방송을 들으시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더라도 네. 이 내용들을 우리 또 집안에 있는 각각의 아이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네. 아이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예. 너무 다르고 굉장히 빠른 변화하는 네. 우리 아이들의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계시되 이것이 뭐 꼭 정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 간다라는 사실, 알고 간다는 사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또 아이 성향이 정말 되게 시시각각 변화하다 보니까 또 계속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것이 진리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때에 맞춰서 아이에게 맞는 양육 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네, 현재에 맞는 아이에게 맞는 코칭, 네. 그것을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녹음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민호 어린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양육 방향까지 좀 애니어그램적으로 좀 해석하시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양육 코칭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선생님. 네. 좀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글로 좀 피드백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응원이 되고 또 다른 또 사례들로 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비슷한 사례로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또 육아에 고민 많으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셔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형 어린이에 대한 이제 추가 내용은 이제 네이버 다운 애니어그램 카페에서 좀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 이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 좀 더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금쪽이 사례를 가지고 또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또 양육 코칭의 관점에서 함께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